안녕하세요. MDS 인텔리전스 사이버 시큐리티 사업실입니다. 자동차 보안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왜 화두가 되고 있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실제 적용화되는 사례는 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네오FSM 고객사 프로젝트를 많이 담당하고 계시는 이동재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오FSM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재입니다. 그리고 저희 인텔리전스에서 네오FSM 개발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순우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오FSM 키관리 솔루션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이순우입니다. 이 차장님,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 사이버 시큐리티라고 하는 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건가요? 자동차 시장에서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의 시작은 자동차에 ECU를 탑재하고 전자제어를 도입한 1970년대부터입니다. 당시에는 자동차에 탑재된 ECU는 엔진 제어 관련 ECU 몇 개에 불과했습니다. 자동차에 ABS, 차체 자세 제어,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은 안전 편의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ECU 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일반적인 자동차에는 약 40에서 60개, 그리고 고급 자동차에는 약 100개의 ECU가 탑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기계적인 아날로그 방식으로 제어하던 기능이 디지털화, 전자화로 넘어가면서 ECU의 기능 및 중요도가 커졌고 그만큼 기능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이후 자율주행차, 전기차가 등장함에 따라 빠른 속도로 운전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위해 더 많은 ECU가 탑재되고 다양한 외부 디바이스들과 실시간 네트워크 연결이 늘어남에 따라 차량 내외부 보안 위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국 자동차의 ECU라고 하는 이 작은 컴퓨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이 컴퓨터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가 또 많이 들어가서 사이버 보안이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사이버 보안보다는 이제 IT 보안이라는 용어가 좀 더 익숙하고, 대표적으로 금융권 같은 경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기준이나 규약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동차 사이버 보안 관련된 법규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권에서도 이제 ISMSP라고 하는 인증이 있듯이 자동차 사이버 보안에서도 이러한 자동차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UNEC 산하의 국제 자동차 기준 조합 회의체인 WP29에서 자동차 사이버 보안에 대한 최초의 국제 기준이 2020년 6월에 채택되었고 2021년 1월에 발효되었습니다. 이 국제 기준이 바로 UN 레귤레이션 155이며 적용 대상은 승용차, 상용차를 포함한 자율주행이 장착된 차량, 이와 관련된 자동차 제조사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 제조사는 자동차 사이버 보안 관리를 위한 체계 CSMS를 갖춰야 되며 차량 형식에 대한 위협 평가 및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내의 경우 2020년 12월에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동차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2020년 7월에 자동차 사이버 보안 법규 및 안전 기준 시행을 추진하였습니다. UN 레귤레이션 155의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ISO 22344가 있습니다. ISO와 미국 자동차 협회인 SAE는 2020년 2월에 드래프트 버전의 ISO 21434를 발표하였습니다. UN 레귤레이션 155의 사이버 보안 법규에서 이 표준을 참고하고 있고, 이는 자동차의 사이버 보안 문호를 조성하고 자동차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친 사이버 보안 위협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동차 사이버 보안 법규가 기존 금융권과 IT 보안 법규를 바탕으로 파생된 것이기에 큰 틀에서 보안 정책 수립, 보안 조직 구성, 보안 대상의 설정 등의 프로세스는 동일합니다. 다만 기존 금융권과 IT 보안 법규에서는 금융 시스템과 IT 시스템이 보안 대상이고 자동차 사이버 보안 법규에서는 자동차와 자동차 관련 백엔드 서버가 보안 대상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내외부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기능 안정과 더불어 자동차 사이버 보안 또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비단 유럽 시장 수출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전기차 양산에 있어서도 사이버 보안은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UN 레귤러 넘버 155와 같은 규정이 있고 CSMS라고 하는 인증 같은 것들이 있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규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한데 실제 자동차를 생산할 때 지켜야 되는 사이버 보안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까? UN 레귤레이션 150의 부록 5번에서 사이버 보안 위협 유형을 설명하고 있고 이는 크게 6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암호키와 관련된 위협에는 자동차 업데이트 관련 위협, 자동차 데이터 및 코드에 대한 위협, 잠재적인 취약점이 있습니다. 해당 위협 및 대응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업데이트 관련 위협에는 업데이트 절차의 오용 및 손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업데이트 절차의 오용은 OTA 업데이트 시 자동차 ECU에서 펌웨어 데이터 검증 기능이 불충분할 때 발생합니다. 다운로드한 펌웨어의 출처를 증명하고
무결성 검증이나 펌웨어 서명 검증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ECU는 악성 펌웨어가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자동차 OEM에서는 시큐어 플래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큐어 플래시는 ECU별로 서명 및 검증용 비대칭 키를 생성하여 빌드된 펌웨어를 해당 ECU의 개인 키로 서명합니다. 서명된 펌웨어와 공개 키를 ECU 양산 시 주입하고 추후 OTA를 통한 펌웨어 업데이트 시 펌웨어 서명 검증 절차를 통해 검증된 펌웨어만 리프로그래밍을 허용하여 업데이트 절차의 오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절차의 손상은 자동차 ECU 내에 HSM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능합니다. 이는 해커가 펌웨어의 검증용 공개 키를 조작한 경우 ECU에서 해당 공개 키로 펌웨어 서명 검증 시 실제 펌웨어 서명값과 다르므로 펌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무효화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OTA가 적용된 차량에서는 펌웨어와 서명값을 암호화하고 ECU 내에 HSM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HSM에 서명 검증용 공개 키와 펌웨어 백업 이미지를 저장함으로써 공개 키 유출 및 조작을 방지하고 펌웨어 업데이트 실패 시 백업 이미지를 통한 복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업데이트 오용 및 손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펌웨어 서명 및 암호화에 사용되는 암호키 관리가 중요하고 ECU 내 HSM 적용이 필수입니다. 자동차 데이터 및 코드에 대한 위협의 대표적인 사례는 JTAG 포트가 있습니다. JTAG 포트는 디버깅용으로 사용되고 이를 통해 차량에서 데이터 및 코드 추출 공격이 가능합니다. 국내외 자동차 OEM에서는 시큐어 디버그를 적용하여 이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ECU 양산 시에 디버그 포트를 물리적으로 제거하거나 해당 포트가 있는 경우 패스워드 기반의 락, 언락 기능을 사용하여 디버그 포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디버그 포트는 JTAG, UART, ADB 등이 있습니다. ECU 양산 시에 제어기별로 패스워드를 생성하여 주입함으로써 디버그 포트를 락하고 디버그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제어기에 맞는 패스워드를 다시 주입하여 기존 패스워드와 주입된 패스워드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디버그 포트를 언락하는 것입니다. 시큐어 디버그 또한 시큐어 플래시와 마찬가지로 제어기별 암호키, 즉 패스워드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결국 ECU 안에 소프트웨어가 있고 이게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변경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업데이트라고도 하죠. 그래서 OTA 업데이트를 위해서 시큐어 플래시를 대응을 해야 되고 직접적으로 포트로 업데이트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시큐어 디버그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외부에 대한 공격도 많지만 사실 내부 개발자나 아니면 생산에 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키를 좀 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 또한 보안을 또 막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과거에는 차종 및 제어기 관계없이 하나의 동일한 펌웨어, 서명 및 검증용 키를 사용했다면 자동차 사이버 보안을 적용하게 되면서 차종 제어기별로 다른 암호키를 사용하여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사이버 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의 근간인 암호키 관리입니다. 양산 단계에서 제어기에 암호키가 주입되기 때문에 양산 단계의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제어기 주입 전까지 티어가 가지고 있는 암호키를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하는지입니다. 암호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는 양산 시 사용되는 암호키는 반드시 티어의 개발 및 양산 시스템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안전한 공간, 즉 키 관리 시스템에 보관하고 키 관리 시스템을 통해 암호키의 생성부터 파기에 이르기까지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가 필요합니다. 암호키 배포 시에는 유출 방지를 위해 암호키 국제 표준 프로토콜인 KMIP을 사용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MDS 인텔리전스에서는 자동차 전용 KMS인 네오 FSM을 국내외 OEM과 티어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자동차 고객의 KMS 구축 및 빌드 서버, 생산 라인 등과의 연동을 지원합니다. 결국 자동차의 이슈가 많아지고 그 이슈마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그 소프트웨어마다 업데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를 아무나 유변주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이 자동차 사이버 보안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키를 이용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검증한다거나 어떤 포트를 언락시키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네오FSM 같은 키 관리 솔루션이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키 관리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한데 키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안전합니까? 네, 키 관리라는 말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키 관리는 보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키를 다루는 개발자 또는 담당자분들이 암호키를 소스 코드 내부에 하드 코딩하거나 시스템 내에 파일 형식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디컴파일러, 후킹, 리다이렉션, 파일 모니터링 같은 기법을 통해 키를 쉽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키는 시스템과 분리를 해야 합니다. 암호 코어가 수행되는 서비스나 장비와 물리적으로 떨어진 위치에 키를 보관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또는 키를 보호하기 위해 키를 암호화하기도 하는데 키를 암호화할 때 사용되는 키도 보호 대상이 됩니다. 이런 보안적 방어를 하다 보면 옥상 위에 옥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업계에서는 HSM이라는 장비를 사용합니다. HSM은 비밀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물리적, 논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즉, 관리 대상인 암호키를 HSM 내부에 저장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HSM 하나만 있다면 안전한 키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림과 같이 사용자 레벨에 따른 권한 제어 또는 접근 제어, 키 관리, 사후 관리 등의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며 엔드 유저의 요구사항을 단일 HSM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키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옥상옥이라는 표현 처음 듣는데 자물쇠와 열쇠 꾸러미를 딱 보니까 아까 설명해 주신 내용이 딱 떠오릅니다. 암호화 해놓은 소스 코드 옆에다가 키를 같이 놨기 때문에 결국 이 키가 쉽게 탈취되면 암호화한 게 의미가 없어진다. 그리고 사이버 시큐리티에서 이 키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키에 대한 관리를 뭐 예전처럼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럴 수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범용적이면서도 다양한 곳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키 관리 요건이 있습니까? 네, 범용적이고 안전한 방법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는 ISO, IEC, 오아시스 등의 표준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키 관리 시스템은 암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키의 생성부터 분배, 사용, 교체, 폐기에 이르기까지 키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에는 별도의 요구사항들이 존재하는데 리스트에서 배포하는 키 관리 권고 문서나 키사의 키 관리 가이드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만 안정적인 키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림과 같이 이메일, VPN, DB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 솔루션에는 각각의 독립적인 키 관리 시스템이 있고 표준이 아닌 각각의 독립적인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어서 솔루션을 교체하거나 다른 키 관리 시스템 간의 키를 교환하는 작업이 수행될 때 많은 비용과 노력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키 관리의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키 관리 시스템과 클라이언트 간의 주요 프로토콜을 정의한 국제 표준인 KMIP가 있습니다. KMIP는 엔터프라이즈 키 관리 시스템과 암호화 시스템 사이의 통신을 표준화하기 위해 오아시스에서 개발된 국제 표준 프로토콜 규격입니다. 저희 MDS 인텔리전스는 오아시스 표준 제정 멤버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국산 알고리즘인 시드 아리아를 국제 표준에 포함시켰고 KMIP 1.4 버전에 대한 인증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KMIP 3.0 버전에 대해 표준 제정 활동을 하고 있고 인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인텔리전스가 오아시스와 같은 표준 기관과도 일을 하는군요. 이런 KMIP라고 하는 키 관리 표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표준 기반으로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확장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시장하고 금융 시장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변수가 있습니까? 자동차 시장은 금융, 일반 IT 시장과 다르게 많은 키를 사용하고 하위 협력 업체에 대한 키도 관리해야 하며 제조에 따른 양산 장비까지 키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OEM 입장에서는 차종, 제어기별 그리고 티어의 키까지 수십만에서 수백만 개의 키를 관리해야 하고 티어 입장에서는 OEM의 키를 안전하게 전달받고 안전하게 보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MES, EOL과 같은 양산 단계의 장비에서 제어기의 키 주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어기별로 다른 키를 주입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용 키 관리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며 양산 장비는 키 관리 시스템과 연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처럼 OEM에서 티어까지, 티어에서 제어기까지 키가 전달되고 이 단계마다 보안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키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관리가 필요한 환경에서 KMI 표준을 도입하여 키를 관리해야만 확장성과 보안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자동차 생산 과정을 보면 자동차 제조사가 있고 수많은 부품을 만들고 있는 여러 제조사들, 티어사라고도 하는데요. 한 대 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백 개의 부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또 수많은 티어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조사 입장에서 보면 티어사들이 관리하고 있는 키에 대해서 다 수집해서 통합적으로 또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조사들은 또 이런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또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해외 OEM의 경우 ECU 시리얼 번호 및 암호키를 생성하여 관리하고 있고 ECU 시리얼 번호별로 암호키를 패키징하여 안전한 TLS 암호화 통신을 통해 티어사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티어사에서는 네오 FSM을 두어 OEM에서 전달받은 암호키 패키지를 수신하고 이를 복화해서 해당 패키지에 대한 서면 검증 수행을 통해 검증된 암호키를 획득합니다. 네오 FSM의 제어기별 암호키를 반입 관리함으로써 어떤 제어기에 암호키가 주입되었는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어기 양산 시에는 네오 FSM과 EOL PC 간의 TLS 암호화 통신을 통해 주입할 암호키를 암호화해서 EOL PC에 배포하고 EOL PC에서 이를 복화하여 제어기에 주입함으로써 암호키 유출 방지 및 양산 프로세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티어사와 제조사 간의 대량으로 키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서의 보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때도 저희 KMEB라고 하는 표준이 필요합니까? 앞서 설명드린 자동차 시장에서는 수많은 키를 관리해야 합니다. 보안 강도와 준칙을 모든 티어가 알아서 수립하고 구축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충분한 보안성과 상호 운영성을 제공하는 표준을 사용하는 기술 또는 솔루션이라면 쉽게 보안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상하위 구조를 표준 KMIP를 이용하면 OEM 간의 키의 사용, 생성, 상태 변경 관리, 요청에 대한 승인, 안전한 키 전달, 그리고 안전한 키 사용에 대한 시스템을 쉽게 구축 및 확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시장의 사이버 보안 트렌드 웨비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10분을 추첨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